네, 이어서 에이펙 2025 경제효과 총정리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포인트까지 딱 집어서 알려주실 분도 모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 뭐 코스피 사상 최고치 같고 에이펙 성과도 괜찮은 것 같아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어서 네, 다행입니다. 지금만 같으면 좋겠고요. 뭐 특별히 악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네. 시장에서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 네. 여운이 좀 짙게 깔려 있는데 맞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성과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 타결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한번 의미를 짚어보는 게 어떤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난주 슈퍼위크가 있었고 가장 네. 크게 일단은 관심을 모으는 거는 역시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일단 타결 소식인데요. 뭐 주요 내용은 뭐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총액 3,500억 불을 일시에 납부해라라는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2,000억 불 정도의 현금 투자로 낮췄고 네. 그걸 이제 10년 그래서 연간 200억 불 사실상 이제 일시불을 장기 할부로 끊어냈다라고 네. 측면에서 외환 시장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외환 보유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좀 안심하는 협상 내용이 나왔고요. 예, 예.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한미 협상이 타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연말까지 만약에 이런 장세가 이어졌다라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많았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의 영업 손실을 연간 한 8조대까지 가중시키는 안 좋은 뉴스였고요. 그렇죠. 환율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증시에 도움이 돼야 되는 계속 부담을 주는 이유가 한미 협상이 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달러 관련해서 주요 대기업들이라든지 큰 손들이 사실은 안전판 마련을 위해서 예. 이 시장에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초과 수요를 계속 자극했기 때문에 환 시장에도 부담을 줬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정부에 크게 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한국 경제가 감당할 만한 선에서 선방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측면에서 일단 안심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의 해소. 그 자체가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제 적어도 내년 경제를 됐으니. 예상하고 설계하고 할 수 있다, 전망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지금쯤 되면은 각 기업별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 이제 주요한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환율 밴드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떤 계획도 사실 수출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다음에 환율 밴드 예측, 그로 인한 각 회사별, 기업별 이제 내년도 전망까지 사업 계획까지 확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치는 불확실성의 이 제거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 제약목재, 조선 관련해서 현재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섹터들이 전부 다 사실 이제 호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체결됐다라는 점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오늘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젠슨화 엔비디아 CEO가 계속 예고를 했잖아요. 네. 통 큰 선물. 맞습니다. 그게 결국 GPU 26만 장 네. 공급 이 이슈였는데 정말 통 큰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맞습니다. 분석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미 네. 협상 타결만큼이나 또는 네. 어쩌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방한과 그로 인한 한국에 줄 만한 선물이 도대체 뭐냐. 예고편을 많이 날렸어요. 예. 내일이면 깜짝 예고가 들어간다라고 네, 해서. 맞아요. 치킨 회동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렇습니다. 치맥. 예. 그 과연 뭘까라고 했는데 26만 장 GPU 공급 발표가 일단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AI 우리가 3강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국정 목표였고 네. 그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라는 건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미국에 갈 때 블랙락 회장을 만났거든요. 핑크 회장을 만났을 때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한국을 AI의 아시아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면서 AI를 위시한 투자에 블랙락이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발표가 나왔었고요. 중간에 이제 샘 얼트만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주요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축이 뭐냐면 하나는 AI 관련해서 우리가 3강으로 갈 때 필요한 자본, 소프트웨어예요. 마지막으로 이 트라이앵글 하나의 빈 구석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핵심 재료. 그렇습니다. 예. 돈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칩이 있어야 네네네. 이게 가능한데 그 마지막
퍼즐이 이번에 젠슨 황 CEO가 채워줬다. 예. 즉 우리가 AI 3강 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가 갖춰야 될 마지막 퍼즐이 이번에 완성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AI 3강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모든 토대, 그라운드가 갖춰졌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구체적으로 이 GPU 26만 장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삼성의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5만 장 가져가고요. 네. 삼성전자 5만 장, SK 5만 장, 그리고 현대차 5만 장, 네이버가 6만 장 이렇게 일단 배분될 예정이거든요. 각각의 쓰임새만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선 정부 사이드에서는요. 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AI에 투입이 될 걸로 일단 보이고요. 네, 손안의 AI라든지 이렇게 네. 해서 정부를 위시한 공공 AI 관련한 이제 드디어 이제 인프라가 완성됐다라고 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가 AI 칩을 이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중소기업, 산학연 협동 라인 이쪽에서 이제 드디어 정부 칩을 이용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예. 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AI 시대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낙수 효과가 있겠습니다. 상당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AI 칩은 앞으로 이제 AI 팩토리에는 당연히 활용되겠죠. 삼성이 뭐 갖고 있는 공장이 뭐 한두 개입니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룹 전반에 말이죠. 그러니까 AI 팩토리에 사실상 이제 좀 시작을 삼성이 글로벌리하게 리드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특히 삼성이 이제 로봇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룹 사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습니다. 로보틱스 관련한 얘기라든지 또 삼성 바이오의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 최근에 이제 AI를 통한 여러 가지 신약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 뭐 20년치 연구를 한 달에 끝낸다든지 해서 AI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관련한 신약 개발 쪽에서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것 같고 삼성이 하고 있는 다양한 슈퍼컴 개발 사업 등등등에 쓰일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는 이제 제조 관련한 AI에 좀 특화를 보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디지털 트윈 제조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공장에서 직접 AI를 적용을 하는 것도 맞고 네. 그 AI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구동해 보기 전에 미리 사실상 쌍둥이처럼 만드는 시뮬레이션 관련한 이제 트윈 제조 관련해서 이제 SK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드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과를 B2B 형태로 기업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의 장을 열겠다라는 게 이제 SK의 주요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이쪽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사업의 기초적인 자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역시 이제 소버린 AI를 하고 있고 뭐 AI 관련해서나 IT 관련해서 우리나라 1등이니까 당연히 이제 칩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만 이 정도 칩이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이제 비로소 네이버 측에서는 태국, 중동 같이 글로벌리한 서비스도 이제 우리가 나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네이버의 그동안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술도 좋고 다 좋지만 사업 베이스가 한반도 베이스, 5천만 베이스 아니었냐라는 게 약간의 한계로 지적받았는데 이 정도 칩을 가지고 이제 수많은 학습이 쌓이게 된다면 동남아 관련해서 칩이 없거나 AI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들 를 상대로 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직접 진출하는 중동, 태국, 동남아시아 쪽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의 소위 말하는 이제 한반도 사이즈를 넘어가는 또 다른 날개를 다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이번 26만 장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있는데 이런 4대 기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롯데그룹, GS그룹, 또 LG전자, LG유플러스 등등이 또 우리 이제 퓨리오사 같은 스타트업 등등등도 엔비디아와 협력 등 해서 이제 AI 관련한 이번 칩 공급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사업 계획을 이번에 또 발표하면서 AI가 확실히 우리나라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논합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한 테마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무기인 것이 이제 갖춰지면서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서는 전장에서 쓸 강력한 무기가 생겼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시가 대비 상승폭 줄이지 않고 여전히 양봉의 흐름으로 맞습니다.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또 상향하는 흐름도 있더라고요. 그런 다 맥락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쭉 한번 기업의 AI 전략 들어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오늘 좀 반응을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중 맞습니다. 교류가 좀 괜찮지 않을까?
박진영 대중문화교류 공동위원장 얘기도 좀 나온 바가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분석 약간 더 엇갈려서? 네, 이번 에이펙 주간에서 세 번째 아마 하이라이트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한중 협력에 관한 얘기인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30년간 한중 수교 이래로 중국은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실 무역 파트너였고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늘 흑자를 보던 나라였는데 뭐 최근에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 솔직히 이제 이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파가 경제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서 네. 흑자국에서 사실상 적자가 됐고요. 무역 관련한 비중도 점점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요 시장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잃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을 굉장히 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중이 사실상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는 이런 해빙 무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예, 경제 구조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수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민간 사이드에서 한국과의 어떤 다양한 협력에 대해서 몸살려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에 관한 어떤 분위기를 풀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민간에게 대부분의 어떤 자율권을 이양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형 무형에 쉽게 말하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도의 이 복원에 관한 선언, 한중 관계 복원에 관한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구체적으로도 한 7개 정도의 MOU가 체결이 됐는데 일단 눈길을 많이 끄는 것이 한중 통화 수합이 이번에 다시 연장이 됐어요. 네. 그동안은 쭉 2009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만료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재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무려 규모가 70조 정도라고 보니까 네. 사실상 통화 수합은 우리 입장에서 이득입니다. 물론 뭐 중국이 뭐 이제 사실상 그 위안화 경제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국은 뭐 우리 원화에 관한 스와핑 요구는 그다지 큰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달러를 통한 이중 삼중의 패깅이라든지 연쇄적인 어떤 그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새롭게 안전판을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FTA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과 체결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동안 이제 상품 관련한 서비스는 상품 관련한 내용은 서로 간에 많은 부분 좀 진척이 됐는데 그동안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서비스, 문화 네. 이쪽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진전을 해 나가자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K컬처의 중국 진출에 관한 어떤 뭐랄까요? 큰 틀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좀 넘어가고 있는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이번에 들어갔어요. 한중 협력에. 예.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지방 그러면 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에 사실은 뭐 상하이, 뭐 항저우, 선전 이런 데는 한 성이 우리나라 경제보다 큽니다. 네. 근데 이런 쪽에 관해서 규모의 사실상 경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방끼리의 협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간 사이드를 열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부각이 안 된 바가 있었던 맞습니다. 것 그러니까 같네요. 일부러 부각 안 하면서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한한령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지만 또 그걸 해제한다는 것도 내놓고 얘기하기 뭐하거든요. 그렇지만 지방 사이드에서의 어느 정도 협력을 열어주겠다라는 뜻은 네. 민간 사이드에서 알아서 조금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도 좋다라는 어떤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좋게 보고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거나 미중 갈등이라는 이런 쪽이 항상 불안해지면 중국이 갖고 있는 공급망이 사실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하자라는 큰 틀에서의 의견 교환은 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이 한한령 해제를 통한 우리 K컬처 엔터주 쪽에 이제 향배였는데 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직접 이제 시진핑 주석 등에게 베이징에서의 우리 이 가수들의 어떤 대중문화 공연 어떠냐 그렇죠. 콘서트 좀 더 열어야죠. 그렇습니다. 돈 좀 벌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일단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이 아니라 네. 시 주석께서 어쨌거나 참모들에게 뭐 검토해봐라라는 지시를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유화적인 의제 내지는 토론의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엔터 관련한 여러 이제 뭐랄까요 매출의 소스가 미국 위주로 일단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때는 뭐 일본이었습니다만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이 제일 크죠. 그런데 실제로 공연 시장이 열리면요, 전 세계 공연 시장의 합이 중국 시장의 합과 비슷합니다. 아, 역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면이 한류 좋긴 하겠네요. 확실히. 우리 한류 스타들이 과연 그래서 중국에서 공연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한한령의 핵심인데 네.
네. 그게 만약에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만 있더라도 나머지 전 세계 마켓 쉐어랑 비슷한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뭐 공식적으로 의자화되고 한한령 해제가 선언된 건 아닙니다만 유화적인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계는 반기는 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CEO 서밋이나 그리고 뭐 투자 유치 완전히 그 큰 비즈니스의 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그리고 이제 네. 부산이 해낸 건데 그런 구체적인 성과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에이펙 서밋이 열리기 전부터 대한상의와 딜로이트가 7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그 말씀해주셨잖아요. 예. 그런 어떤 행사다라고 예, 했는데 예. 실제로 투자 성과는 글로벌리한 기업 7곳에서 13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뭐 쟁쟁합니다. 아마존 소프트웨어는 2031년까지 경기 인천 일대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글로벌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진출은 울산의 SK를 위시해서 하고 있고요. 광주 쪽에 하나가 있는데 수도권에도 이제 드디어 아마존이 열어준다고 하니까요.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관한 발전 사원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노 관련해서는 기존에 한국이 갖고 있던 생산 라인을 이제 전기차 신차 생산 설비로 전환하는데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네네. 하니까요. 부산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멘스 헬스 헬시니어스라든지 엠코 테크놀로지 등등등이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뭐 의미 있는 사업 투자들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나라의 주요 스타트업들이 마침 이번에 뭐 테크 포럼이라든지 쇼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사실 돈 안 들이고 글로벌리하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서밋이라든지 투자 유치 활동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건 미국과 중국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파악하셨는가요? 일단은 1년 정도의 휴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은 펀치를 이제 걷어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은 이제 중국에게 부여했던 펜타닐 관세를 낮추기로 했고 중국은 히토리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상호 간에 1년 정도는 휴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큰 틀에서 빅딜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 정도의 스몰 딜을 사실은 업계가 전망했는데 네. 그 정도만 하더라도 단기간에 상호 간에 이제 거침없이 또 에스컬레이팅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좀 앞으로 이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1년 정도의 유예 효과는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유예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간접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게 속속들이 이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네. 특히 항만 관련해서 미중이 서로 상대편을 향해서 이제 제재를 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오션이 유탄을 좀 맞았었죠. 하나오션에 이제 필리조선소를 위시한 5개 미국 자회사가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 이 제재가 이제 해제될 걸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항만도 들어가는데 이제 입항 수수료 같은 부분이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쨌거나 미중 주요 정상회담도 기대하는 정도의 효과는 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대회 유치하기 전에 어쨌든 잘 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 그 파생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올 테니까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좀 쭉 말씀해 주신 데에 수혜 업종에 답이 다 있네요. 네, 오늘도 그 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